네, 제가 대학 생활 얘기를 지금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사실 대학 생활은 대학 생활에서 이 마지막 주제인 스타는 이것만 가지고 몇 날 며칠 얘기해야 돼요. 몇 날 며칠 얘기를 해야 되고 어,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제가 스타크래프트 커뮤니티에서 일종의 네임드이기 때문에 네, 얘기를 많이 깊게 하는 것이 저에게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임드라는 거는 뭐 좋게 말해서 그런 거고 뭐 사고도 많이 쳤다는 얘기니까 네, 온라인에서 키배도 많이 하고 아무튼 대학 그 전에 이제 학고 얘기할 때 트라이펙타가 있다고 그랬는데 3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취미 개인적인 취미 부분 그러니까 관심사 부분에서 저학년 때는 당구가 그걸 차지했고 그게 쭉 겹쳐서 1학년 말 2학년 초부터 이제 그게 겹쳐서 가다가 4학년이었군요. 4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3학년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당구보다 스타크래프트에 더 빠지게 됩니다. 물론 그때도 당구도 계속 가지만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심지어 그 우리나라 프로게임 협회에서 이제 공식 주관하는 대회들의 예선 진행에 그 거의 무보수에 가까운 아르바이트 진행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수많은 프로게이머들과 이제 안면을 트게 되고 뭐 친하게 지내게 되고 게임하는 현장에 가서 만나게 되고 뒤풀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을 하면서 네임드 그팬 중에 하나가 되죠. 나름. 팬지를 하는 것을 떠나서 스타크래프트 자체를 엄청나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대회는 다 보려고 애를 썼고 지금 롤은 경기가 너무 많아서 다 볼 수 있나요?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무슨 동네에서 하루 만에 게이머들 뭐 60명, 50명 이렇게 모여서 그냥 동네에서 뭐 후원 조금 받아가지고 하는 토너먼트에도 내노라는 게이머들이 그때 뭐 예를 들어 1, 200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한 3, 40명이 모여서 이제 대회를 했기 때문에 상금 뭐 100만 원, 200만 원이면 그냥 얼굴 다 들이밀었다고 보면 돼요. 처음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부터 이제 게이머들의 게임을 이제 보러 쫓아다녔었기 때문에 뭐 제가 모든 게임을 다 보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썼고 온게임넷이 이제 투니버스라는 채널에서 갈려져 나갔는데 투니버스 때부터 게임은 다 봤었습니다. 그 말고 이제 인천방송에서도 게임을 해줬고 나중에 MBC 게임의 전신인 MBC라든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게임TV라는 곳 등등 그때 그 케이블 채널에서 게임 방송을 해주는 곳이 총 3군데 정도 있었는데 한때 제일 많을 때 그걸 다 보려고 엄청 애를 썼었죠. 뭐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스타크래프트와 저와의 인연이 굉장히 심각해져서 다른 얘기는 뭐 하나만 하고 스타크래프트의 저의 최종 전적이 주로 거의 이제 1대1은 많이 하진 않고 하긴 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스타로 많이 넘어간 이유 자체가 그 친구들끼리 당구를 치는 친구도 있고 안 치는 친구도 있는데 스타크래프트는 거의 다 했었어요 그때. 그 지금 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여러분들 주위에 삼촌이나 아니면 나이 많은 형들한테 물어보면은 제 나이 때, 그러니까 30대 중반부터 4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스타크래프트를 아예 못한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남자 중에. 그 정도예요. 당구와 더불어 모든 사람이 당연히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종류의 어떤 취미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PC방을 가서 최대 4대4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8명이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4대4를 하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 펼쳐지곤 했었습니다. 저녁이나 늦은 밤에. 그래서 그걸 매일 하다 보니까 8명이 모이기 힘들면 4명이 모여서 배틀넷 들어가서 공개방이라 그러죠. 롤로 치면 랭 게임이 아니라 그냥 자유 게임을 하는 건데 그 게임을 진짜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밑밥을 까는 이유는 그래서 제가 스타크래프트 결국은 그 전적이 지워졌는데 나중에 이제 어른이 아니구나 최근 한 4, 5년 전에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게임 전적이 지워졌는데 큰 미련이 없어져가지고 그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전적 캡처한 게 1만 승이 넘었습니다. 1만 승. 그러니까 승만 1만 승이 넘었고 그것도
아시아 서버에서만 그랬으니까 US 웨스트 서버, US 이스트 서버 거긴 뭐 조금씩밖에 안 되니까 US 웨스트 서버에도 뭐 1000승 정도는 있었을 테니까 다 합치면은 뭐 네, 한 만 몇천 최소 뭐 만 몇천 2만 게임은 한 거죠. 네, 카운트되는 게임으로. 그러니까 미친 거죠. 진짜 미친 듯이 많이 한 겁니다. 미친 듯이 많이 한 거예요. 게임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구 이후에 스타크래프트로 넘어가면서 제가 저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 있죠. 그 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저라는 사람의 취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된 게 일정 규모 이상의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그러니까 팬층이 어느 정도 확보된 어떤 대상이 뭔가가 있으면 내가 잘은 모르지만 처음에는, 그리고 내가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만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그걸 즐기려고 노력을 하면 나도 거의 반드시 재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거의 예외 없이. 뭐든. 처음엔 내가 나는 저거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야. 시간 지나면 좋아해. 그래서 그리고 심하게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이후에는 사실은 긴 시간을 투자해서 즐기는 게임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럼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좀 심각해져. 휴대폰 게임도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그 농장 게임의 그 시초라고 불리는 위룰이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심고 뭐 가꾸고 뭐 하는, 그 2009년도죠. 그 게임도 처음에 했다가 뭐 완전히 뭐 미친 정도는 아니었지만 꽤 했었고, 뭐 팜 종류도 한 두세 개 했었는데 정말 시간이 이제 많이 뺏긴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한계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얘기는 뭐 이렇게 좀 제 대학 생활에 미친 영향을 이 정도로만 요약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타크래프트에 관한 얘기만 해도 뭐 나올 만한 등장 인물들이 뭐 유명한 게이머들 합쳐서 뭐 수백 명 될 거고, 제가 벌였던 사건들만 해도 뭐 인터넷에 기록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뭐 부끄럽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 젊었던 어떤 특정 종류의 취미 생활의 광팬이 젊은 청년이 자기 열정을 다 바치면 어느 정도까지 매니아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제가 증명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량이 제 사촌 동생한테까지 전염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사촌 동생은 프로게임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친구도 원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공계 박사예요. 제 고모의 아들인데 고모가 저를 참 싫어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그 친구가 꼬마일 때, 제가 대학생일 때 손을 잡고 그 걔가 좋아하는 프로게이머를 만나게 해준 적이 있거든요. 네, 아무튼 형이 잘못한 거 인지 잘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돈 많이 받고 간 것 같던데. 아무튼 프로게임이라는 것이 처음 이제 태동돼서 형태를 갖춰가면서 이제 점점 발전하는 그 시기에 취미를 시작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렇지 않더라도 게임 자체가 재밌어서 빠졌겠지만 그 과정을 보면서 와 하면서 열광을 했던 그 시기가 꽤 길었습니다. 당연히 방에서도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르르 몰려가서 같이 롤게임 하면 재밌듯이 친구들이랑 몰려가서 스타크래프트를 하려고, 그 고시촌의 그 공간 대비, 그 구역 대비 PC방 밀집도가 전국 최고였는데, 고시생들이 이제 시간 죽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니까, 당구장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텐데 10분당 1,000원, 1,200원, 싼 곳이 800원, 뭐 700원 그랬고, 그 당시에 평균가가 1,000원, 10분당이에요. 1,200원, 1,400원까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두 명이 같이 치는 거니까 당구장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10분당 500원 수준이지만 어쨌든 1시간이 3,000원 이상이잖아요. 근데 PC방은 1인당 1시간에 1,000원이잖아요. 그리고 뭐 할증 그 야간을 이렇게 정액제로 끊으면은 몇 시간 동안 하면은 뭐 시간당 뭐 600원, 700원 선으로도 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렴했죠. 그때도. 그래서 PC방을 고시생들이 많이 가고, 그래서 그 신림동 고시촌에 PC방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어마어마하게. 또 리니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이 막 예를 들어서 8명이 되면은
PC방이 8개의 자리가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PC방을 이렇게 돌아다녔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이제 그 PC방에 가보는 거죠. 건물 2층이나 3층이나 지하에 있으면 나머지는 기다리고 있고, 너는 저기 2층 가봐, 너는 저기 지하 가봐.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정찰 보내는 걸 정찰 보낸다, 혹은 옵저버 뿌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그 옵저버 유닛 있죠, 프로토스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안 보이는, 클로킹 되어 있어서 안 보이는 투명한 유닛을 보이게 해주는 유닛입니다. 디텍팅 유닛. 그래서 이제 정찰할 때 많이 쓰는 그 유닛을 이제 보내서 PC방을 찾는 거죠, 자리를.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고 8명이 이렇게 뭐 4명 4명 떨어져 앉거나, 안 되면 아예 다 따로 앉거나 해서 이제 막 게임 하는 거죠. 야야, 들어와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4대4 헌터에서 수없이 많은 전투를 벌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스트레스 풀려고 컴퓨터랑 하긴 해요. 그런데 뭐 배틀넷을 하진 않고요. 학교에서 맡겨 있는 것 같고, 뭐 우회해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손도 느려지고 해서 뭐 실력도 안 나오는 것 같고 스트레스만 받고, 핵도 많더라고요.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한때 스타크래프트 만승을 찍었던 스타페인의 대학생활과 관련된 스타 얘기 조금이었습니다. 언젠가, 뭐 지금은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또 마음이 바뀌면 언젠가는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에 그 정도의 열정을 바치는 큰 학업 장애물이 없기를 희망합니다. 자, 중간 점검 리뷰 한번 같이 보죠. 현재까지의 수업 참여도는 각 주차의 기간에 바로바로 했는가를, 이제 이게 대체로 그렇다랑 거의 항상 그렇다가 좀 많아야 되는데, 과제는 제때 하셨는데 이게 좀 웃기네요. 강의 자료 확인이나 동영상 유튜브 시청보다 과제 수행을 제때 했다가 더 많으면 동영상은 안 보고 과제를 수행한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강의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가? 강의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운가? 이게 이제 좀 강의 내용이 SQC 파트가 더 어렵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데, 기초 통계에 비해서 추정 가설 검정이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요. 샘플링은 그래도 조금 이해한 것 같은데, 샘플링 검사로 가면서 또 이해 안 된다는 학생이 나타나고 있어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복습을 좀 많이 하세요. 과제 풀이를 좀 보시고요. 진도 속도는 뭐 그냥 무난하다는 느낌이네요. 네. 보통 그냥 이거는 별 생각 없이 가운데 찍는 것 같아요. 네. 수업 활동은 어려운가? 강의 시청이 어렵다는 건 좀 그렇고 보통이다, 다행이고요. 자습도 뭐 보통이고 쉽다도 좀 있네요. 그래도 어렵다도 있고, 과제 수행이 어렵다가 꽤 많다는 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과제 수행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전체의 약 절반 정도네요. 11명이니까 진짜 절반이에요. 과제가 어렵구나. 그래서 풀이를 제가 풀로 다 이번엔 특히 아주 자세하게 천천히 올렸어요. 좀 이런 것 같아서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수업 활동에 쓰는 시간은 동영상 강의 시청이 60분 이하면 안 될 텐데. 동영상이 60분 이상인데. 네, 이러면 좀 너무하지. 자습도 30분 이하면 안 되지. 솔직하게 대답해 주는 건 좋은데, 학생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제 수행도 어렵다고 하면서 30분 이하면 어려워서 못하겠어서 이런 거야? 아니면 놔버린 거야? 어떻게 된 거지? 60분에서 2시간, 그러니까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인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 정도가 정상인데, 빨간색 막대기들은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좋은 성취를 보이기가 어려운 파트가 아닌가 싶어요. 강의 계획서에 주요 활동 탭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이 40%라고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이거 확인하세요. 강의 계획서 다시 보시면, 강의 계획서에 보시면 주요 활동 탭이 있어요. 거기에 매주 뭘 해야 되는지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포인트 별 2개, 당구장 표시 땡땡땡땡,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강조합니다.
질의응답 탭이 있는 건 또 알고 있어. 이건 뭐야? 세 번째 탭인데 이거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주요 활동은 모르는 사람이 40%나 된다고? 이거 뭐지? 뭐죠? 뭐지? 개꿀 좀 몰카인가? 놀리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중 김겨스에게 질문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고르시오. 다 되는 거예요. 사실 다 되는 건데, 네. 개인톡이나 전화를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다 되는 겁니다. 다 돼요. 네. 찾아오는 것까지 다 돼요. 일부러 그냥 이건 여러분들의 그 인지 상태를 확인하고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질문으로 넣은 거예요. 개인톡, 뭐 단톡, 유튜브 댓글, 구글 클래스룸 댓글, 메일, 전화 뭘 해도 다 됩니다. 손편지도 되나요?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네. 강의 자료에 대한 의견을 쓰세요. 네. 아, 도시공학과 학생이 있군요. 조금 더 어렵구나. 네. 어려울 수 있죠. 네. 전공이 아닌 학생들이 들으면 당연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글로 자세히 잘 되었으면 이건 약간 의도한 거라서 약간 백지도 스타일의 강의를 만들고 강의를 들으면서 그 노트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의도된 거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좀 더 세세하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조금 있긴 한데 이게 약간 장단점이 있어요. 다 그렇게 글로 써놓으면 본인이 공부하는 파트가 너무 적어지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 때문에 과목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서 열광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유튜브라 속도 변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아, 자식 솔직한데? 난 몇 배속이니? 아웃사이더가 되고 있니? 샘플링 검사는 2단계 샘플링 검사를 할 때 1단계 샘플링 검사와 다른 점. 왜 이렇게 되고 있니? 네. 아, 지금처럼 매주 다른 썸네일로 시작. 아,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미 올린 거는 좀 어쩔 수 없고 새로 하는 거는 제가 항상 오디오 체크를 해서 볼륨을 따로 이제 좀 조절을 재편집을 하고 있어요. 네. 목소리가 좋다. 저는 제 목소리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무난하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네. 내용이 어렵다. 강의는 좋다. 내용이 어렵다. 죄송합니다. 아, 계산 문제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과제는. 네, 그렇죠. 절반 이상 맞으면 만점이라 좋아요. 과제에 대한 배려에 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항상 두려워요. 너무 솔직하다. 너무 마음이 느껴지는 답변이라서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고맙네요. 이런 표현은 참 고맙습니다. 너무 솔직한 표현이라서 네, 공감이 됩니다. 예습 복습이 어려워. 어이? 개인적 상황으로 예습 복습이 어려워 문제 풀기가 쉽지 않았다. 이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제 기간이 되게 길어요. 그죠? 네. 한 주 내내 과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그것도 과제도 항상 일주일을 풀로 다 쓸 수 있는 시기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다루지 않은 개념이 있어요? 아, 그래요? 요런 건 좀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강의에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노력할게요. 점검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집을 풀면서 강의를 들으면 더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더 어려울 거예요. 거기 문제 진짜 많아요. 그걸 직접 이 과목을 준비한 이유 자체가 그 책이 되게 두껍고 문제가 많아서 그걸 처음부터 보려는 학생들이 너무 이제 힘들어해서 그러면 품질 경영 그 SQC 파트만이라도 좀 제가 축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할 수 없을까 해서 준비한 거라서 이 과목을 듣고 그걸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긴가민가 하는 게 좀 많을 수 있어요. 난이도가 좀 어렵군요. 과제 푸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기를 바라는 과목이에요. 사실은 과제 푸는 게 핵심인 과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어렵다는 의견이 앞에서 그 다지선다에서도 그렇고 좀 그러네요. 네. 그렇죠. 예, 요건 좀 제가 실수를 한 퀴즈가 한두 번 있는데 요건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문제 순서가 무작위로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제가 그렇게 낸 게 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제가 정말 잘못한 거고요. 심심한 사과를 아니 그냥 사과를 드립니다. 그 외 아무것. 네. 교수님의 견해와 입장에 늘 적극적인 동의와 감사.
이건 뭐지? 무슨 외교부 논평 같은데? 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이라 근데 진도가 너무 빠르다. 아, 그쵸. 네. 시험도, 네, 그쵸. 개념 위주가 많아요. 네, 실습보다는. 그래서 제가 동영상 강의를 올렸지만, 복잡한 계산보다는 실습보다는 이제 개념 위주로 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유쾌하신 모습으로 접근해 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유쾌하려고 애를 써요. 뭐, 그 강호동 씨가 그 맨날 예능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고 얼마나 피곤한지를 시청자들은 모른다. 시청자들은 항상 토요일 오후 6시다. 그렇죠. 학생들은 어떤 제 상황에 대해서 뭐 어떤 정보 없이 이 동영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어도 일단은 좀 접어놓고 감정 노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일단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는 학생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앞에 있다고 상상을 하고 좀 즐거운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 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조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 선행 과목, 이런 부분도. 그래서 강의 계획서에도 이미 다 올려놓긴 했어요, 항상. 네. 수요일이면 화요일 좋죠. 아니. 수요일이 강의 날이면은 제가 월요일부터 과제를 이미 내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요일까지니까 어차피 일주일이에요. 드리는 시간은 똑같아요. 화요일 제출이면은 수요일부터 내니까 또 일주일이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요 활동 탭을 딱 만들어 놓은 게 그 날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기준으로. 네. 리뷰해 주는 거 네. 있으면 좋겠다. 아, 부작용 우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뭐 이걸 영상을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나중에 한번 코멘트 할게요.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단순히 공포라고 느끼는 것과 진짜 위험한 것과의 그 차이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또 내일이 되면 힘들겠지만 네. 재밌는 거면 뭐든 좋습니다. 인생에 대한 조언? 이게 항상 이런 거 좀 조심스러운 게 제가 제 인생 막 산 얘기는 쉽게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는 거는 함부로 조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늘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주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꼰대 토크는 언젠가 한번 하려고 지금 드릉드릉 하고 있습니다. 뉴스? 네, 뉴스에 대한 리뷰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런 의견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특별하게 좀 제 눈에 띄는 그 특수한 의견은 별로 없고요. 요게 조금 충격입니다. 네. 주요 활동 탭을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요것만 조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네, 제가 중간 점검을 한 데는 좀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다 답변을 제때 해주셔서 중간 점검 결과를 한번 봤는데 이제 학기가 반환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후반으로 가면은 이제 계산 파트를 좀 앞에 한 거는 앞에 그래도 좀 의욕이 있을 때 그렇게 하고 뒤로 가서 이제 주로 외우는 쪽 품질 경영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고요. 품질 경영 쪽으로 가면서부터는 좀 더 이제 개념 외우는 거 기출 문제 나오는 것들 위주로 조금 더 요약해서 이건 좀 만들어 놨어요, 미리. SQC 파트도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못해서 좀 동영상 분량이 많았다 이런 부분 지적은 저도 좀, 늘 생각했던 부분이라 좀 약간 찔리는 부분도 있고요.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과제를 제가 좀 더 품질 경영 파트에 비해서 그 SQC 파트는 과제 풀이를 꽤나 이제 상세하게 올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충이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강의도 길고 과제풀이도 길면 두 번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중간 점검해 주신 의견 다 이렇게 늘 항상 그 학생들한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주는 의견, 피드백에 대해서 제가 늘 이렇게 체크를 하고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를 꼭 보여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의사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내가 하는 얘기가 상대방한테 잘 전달된다는 확신이거든요. 상대가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다라는 어떤 보장이 있어야지 말을 하려는 좀 적극성이 생기는 건데 의사를 표현하려는 적극성이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떤 것이더라도 꼭 제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뭐 질문이나 뭐 어떤 것이든 의견이 있으면 좋으니 모든 통로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뭐 제가 어떤 것은 뭐 좀 아이 뭐 그냥 이런 거예요라고 그냥 짧게 대답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좀 길게 대답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대답의 길이는 달라질 수 있어도 늘 반응을 보일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네,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학기 반환점 잘 숨 고르시고 또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